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 복부 비만, 그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연구 자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논문 발췌문도 있고 뭐 임상 연구 결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내장 지방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왜 중요하고 우리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핵심만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복부 지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 두 가지요? 네, 흙이 왜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뱃살 잡히는 거. 네, 그게 이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 SAT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복부 안쪽 깊숙이 장기들 사이에 껴있는 내장 지방, VAT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 전체 지방의 한 15% 정도, 그 정도가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같은 뱃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군요. 네, 달라요. 근데 왜 내장 지방이 그럼 더 문제인 거예요? 피하 지방보다 이게 더 위험한가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이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훨씬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대사적으로 활발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여러 염증 유발 물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문맥이라고 하는 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특별한 혈관이 있거든요. 아, 간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바로 그냥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이게 전신 염증이나 뭐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허리둘레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WC? 그게 내장 지방을 평가하는데 아주 간편하면서도 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간으로 바로 영향을 준다니 이거 진짜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럼 이 골치 아픈 내장 지방, 이건 도대체 왜 쌓이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네, 들어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렇죠. 근데 이 코르티솔이 내장 지방 축적하고 관련이 아주 깊어요. 게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막 고칼로리 음식, 그런 위안 음식 찾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모르게 막 초콜릿 찾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향도 여기에 한몫하는 거고요. 자료에서 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경향? 이걸 딱 언급했던데 혹시 그 스트레스 자체가 다른 경로로고 지방대사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지방 세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에너지 대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 식습관 말고도 그냥 생리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과당 있잖아요. 단 음료수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네, 프록토스. 네, 그 과당 섭취가 내장 지방 증가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반대로 통곡물 섭취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유제품 섭취가 복부 비만이랑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는 저 좀 의외였어요. 아, 네네. 혹시 자료에서 뭐 어떤 종류의 유제품인지 아니면 다른 식습관과의 관련성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됐나요? 그 부분은 뭐랄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제품, 예를 들면 발효유 같은 것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냥 유제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다른 생활 습관, 뭐 예를 들어 운동을 더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결국 전체적인 식단 패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 신체 활동, 특히 고강도 운동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심폐체력을 높여서 내장 지방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강도 운동. 네. 또 흥미로운 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주간 근무자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무려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생활 리듬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와, 40%면 엄청나네요. 그쵸.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내장 지방 축적에 영향을 주는데 그 결과는 우리 건강에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료에서 언급된 위험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료를 보면요. 이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대사증후군 이런 질환들의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정말 주요 만성 질환들이 다 나오네요. 네, 혈압 상승이나 뭐 이상지질혈증과도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NAFED.
네, 요즘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발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같은 특정 암 발생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어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질환과 연결되어 있네요. 자료 중에 GLP-1이라는 호르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아, 네네. GLP-1. 식욕 조절 말고도 내장 지방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관련 약물들이 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GLP-1 작용제, 그러니까 우리 몸의 GLP-1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효과를 내는 약물들이 체중 감량,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기여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단순히 식욕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지방 대사 자체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요. 그렇군요. 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커피 속에 있는 클로로겐산 같은 항염증 성분의 잠재적인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이 장 건강을 좋게 해서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진행 중이라는 걸 자료에서 볼 수 있었어요. 네, 결국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뭐니 해도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식단, 이게 뭐 지속적인 칼로리 제한이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든요. 그렇죠.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이 두 가지가 내장 지방 관리의 핵심 전력인 것 같아요. 아까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단 거에 손이 막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내장 지방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다니 이거 좀 섬뜩한데요. 하하, 그렇죠. 조심해야죠. 특히 운동은 체중이 뭐 크게 줄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내장 지방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체중계 숫자, 겉으로 보이는 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의 지방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생활습관 요인들이 내장 지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인종이라든지 성별, 또 유전적인 요인 같은 개인 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맞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환경 있잖아요.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 이게 비만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핫한 분야죠. 어쩌면 미래에는 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내장 지방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